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귀족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효과가 없다 또는 뭐 팔자주름이 더 깊어졌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많이 귀족 수술 시행 시에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과 고어텍스 보형물이 실제로 삽입된 경우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남아 있는지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은 고어텍스로 귀족 수술을 시행받으신 분인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 부위가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 부위가 뼈 침식이 약간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뼈 침식이 조금 일어나 있고 이런 가골들이라고 해서 보형물 주변으로 이렇게 뼈가 조금 자라난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뼈 침식이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뼈가 주저앉는 현상이고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주저앉으면서 약간 그 가 쪽으로는 모서리 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가골이라고 해서 약간 튀어나오는 이러한 뼈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가골인데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보형물이 있는 자리에는 약간 이렇게 꺼지는 뼈가 약간 주저앉는 듯한 형식의 뼈 침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런 가골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고어텍스의 경우는 이렇게 음영을 조절을 해봐도 그 보형물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조금 나타나는데 반해서 이쪽은 나타나기 전에 약간 노이즈가 껴서 보형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CT상에서 일반적인 이제 개인 의원에 있는 콤빔 CT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섹션보다는 이렇게 자른 모습에서 보시면요. 안와에서부터 살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보형물이 조그맣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형물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 녀석이 보형물이고요. 여기가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형물 밑바닥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하얗게 뼈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형물 주변으로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서 일부 뼈가 형성되기도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사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보형물이 보면은 이쪽도 경계가 좀 보이고요. 이쪽도 경계가 조금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르게 삽입된 모습이 이 모습에서도 관찰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3차원 이미지 상에서도 이렇게 보형물의 모습이 조금은 좌우측이 다른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수술 중에 봤던 보형물의 모습인데요. 이쪽 왼쪽은 이쪽이거든요. 왼쪽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보형물이 삽입이 되어 있고 이쪽 뼈 경계 부위까지 이렇게 보형물이 된 모습이 삽입된 모습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약간 삐꾸름이 돌아가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회전이 일어나서 기역자, 그러니까 이쪽이 니은자라면 반대쪽은 기역자 형태로 약간 돌아간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은자 형태의 보형물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삽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거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삽입된 것도 좌측에서는 이쪽이 좌측인데요. 좌측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삽입이 되어 있고 우측에서는 약간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서 밑으로 조금 돌아서 이런 형태로 삽입이 된 모습입니다. 또 요 부위, 보형물의 요 부위가 약간 이 피리폼 어퍼처 안쪽으로 이렇게 비강 쪽으로 조금 더 밀고 들어온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높이는 대략 요 정도 되고요. 고어텍스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어텍스 제거한 후에 뼈 바닥 모습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지혈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전기 소작을 해서 조금 까맣까맣하게 보이는데요. 이쪽은 조직이 자라나오면서 이쪽에서 블리딩이, 그러니까 피가 좀 질질질질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 소작을 했고요. 이쪽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뼈가 침식이 되면서 좀 가라앉은 모습이 이쪽에서 관찰이 되고요. 이쪽도 역시 초점이 조금 안 맞았지만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서 주저앉은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뼈 침식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또 이쪽 부분에서도 뼈 침식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고어텍스를 삽입한 경우의 예였고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실리콘의 예인데요. 실리콘의 경우에는 실리콘에 삽입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서 보시면 실리콘이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고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처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나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나사를 통해서 보형물을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형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돌아가 있는, 양쪽이 비대칭인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정리해 놓은 모습인데요. 이 CT에서 보형물이 안 나오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음영으로 보면은 뼈 침식량이 여기에 이렇게 보형물이 있는 부위로 해서 뼈 침식과 이렇게 가골이 이렇게 형성된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고정을 위해 삽입된 나사와 이렇게 가골이 형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보형물 음영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보형물이 좌우측이 비대칭으로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형물을 조금 보기 위해서 음영을 조절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형물이 보이는 경우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CT를 찍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보형물이 이쪽 잇몸까지 조금 침범해서 내려올 수 있는, 만져지는 이런 상태가 된 것 같고, 고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정이 적절한 위치에 일단 되지 못했고 좌우 비대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정을 위한 나사 삽입도 왼쪽 오른쪽이 좀 다른 형태였습니다. 실제 제거한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고 실리콘 보형물이 약간 찢어져 있는 모습이 또 관찰이 됐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보형물 제거하고 노블캣, 이 경우에는 노블캣이 아니라 이제 귀족 수술인데요. 이제 본시멘트로 보형물을 삽입한 모습이고요. 옆에서 봐도 이렇게 뼈 침식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보형물이 이렇게 있는 라인 따라서 이렇게 뼈 침식이 약간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이건 삽입된 본시멘트 보형물이 삽입된 모습입니다. 이쪽도 보면은 이쪽 잇몸 아래쪽까지 이렇게 보형물이 있는 데 주변으로 해서 이 치아 뿌리 가까이까지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서 보형물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이 치아 뿌리가 여기 있는데 거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둘 경우에는 행여나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치아 뿌리에 손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보형물 삽입된 모습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종종 관찰이 됩니다. 보형물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삐뚤어진 모습으로 있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보형물의 형태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삽입하느냐는 좀 이런 보형물의 이동이나 이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환자분 고어텍스의 경우에서도 대칭성을 이루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3D CT를 사용한 지 거의 한 7년 정도 돼 가는데요. 원내에서 3D CT 촬영을 해보면 귀족 수술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칭이 이루지 못하고 비대칭으로 또는 회전이나 변이가 일어나서 보형물이 이탈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확한 고정이 되기가 사실은 힘들고, 또 나사 고정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도 없고, 고정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려면 결국 나사 하나로도 부족하고, 나사 2개 정도는 삽입을 해서 돌지 않도록, 회전하지 않고 변이되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귀족 수술을 하면서 나사 고정을 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또 이걸 2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작용, 팔자주름이 없애려고 수술을 했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더 깊어졌다, 또는 이물감이 심하다, 잇몸에서 만져진다, 또는 뚫고 나온다, 또는 이가 시리다, 이런 증상들, 부작용으로 대표되는 이런 증상들이 이러한 보형물의 이탈과 변이와 회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팔자 보형물,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형물을 삽입할 때는 적절한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은 수술 전이고요. 그러니까 귀족 수술, 그러니까 노블캣 수술을 했는데 노블캣 수술하기 전에 음영이고요. 환자의 영상, 3D 영상에서 이렇게 높낮이 차를 이렇게 같은 높이를 같은 선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돌출 정도를 파악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팔자주름 옆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 이런 등고선이 보이고요. 수술 직후 한 2주 정도 됐을 때 그게 많이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쪽 붓기도 이쪽의 경계, 이 등고선에 비해서 약간 평평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술 후 한 2달, 1달 반 정도, 2달 정도 된 상태인데요. 붓기는 어느 정도 빠졌고, 이러한 등고선 형태가 이렇게 물결치는 형상이 아니라 이쪽이 꺼져서 이렇게 동그란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일자로 펴지는 듯한 이런 형상을 보이게 되고요. 또 인중 부위도 약간 튀어나와서 이러한 등고선 형태가, 물결 형태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보시면요, 이쪽도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렇게 물결 모습이 이렇게 등고선 모양이 좀 일자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수술 후 한 2~3달이 지났을 때도, 한두 달 지났을 때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초기에 2주 정도 됐을 때 이쪽에 붓기가 상당히 많을 때인데요. 이때도 이쪽은 좀 등고선 형태가 좀 다른데 그래도 부어 있어서 이쪽이 좀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근데 수술 후에 보시면 이 붓기가, 이 등고선 모양이 약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던 모습이 약간은 일자로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을 형성하는 가장 두꺼운 피부 부위, 이 부위가 보형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이쪽 붓기가 수술 직후에 더 심해져서 팔자 개선 효과를 못 보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이쪽 부분의 붓기가 빠지면 이렇게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2달 정도 된 상태인데요. 이쪽에 콧볼 옆으로 해서 꺼져 있는 모습이 수술 후 2달에서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족 수술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술인 듯 합니다. 보형물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팔자주름을 없앤다, 또는 이렇게 간편한 수술로 인식이 돼서 많이들 쉽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시는데, 또 사용되는 보형물도 실리콘 고어텍스 또는 뭐 자가볼을 또 이제 삽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위치에 삽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정이 잘 되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보형물이 삽입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